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희입니다. 지난해 조국 수호 검찰개혁 구호를 걸고 서초동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죠.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입니다. 그런데 개국본 후원 계좌가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4억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표로 있는 이종원 씨와 김남국 변호사가 그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좌 지출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투명하게 썼다라고 주장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밝혀진 걸 보면 정말 투명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참 이런 의혹까지 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우동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국본이 후원 계좌가 4억 원이 털렸다는 그 보이스피싱이죠. 이거 어떻게 지금 정황이 발견된 겁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일파만파 보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조국 수호대로 흔히 알려져 있는 이 개국본, 이게 줄임말이거든요. 네.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다. 원래 이름이었죠? 원래 이름이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 이게 줄여서 개국본인 건데 네. 이 개싸움 타령은 왜 한 거냐?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문정부는 꼭들만 걸어라 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문바들이 당시에 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해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란 구호를 내걸어서 서초동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바로 이 개국본인데요. 이 개국본에서 지금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억 원의 보이스피싱이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에 앞서서 이 개국본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일단 대표가 유튜브 방송 시사타파 TV의 진행자인 이종원 씨가 지금 개국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국본이 생긴 이후로 9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5차례가량 집회를 기획하고 열어가지고 그 친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그 피켓 들면서 조국 수호가 어쨌네, 뭐 윤석열을 뭐 수사해야 된다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떠들었던 그런 단체인 건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카페도 가봤어요. 카페 가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촛불로 무슨 뭐 십자가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모양도 있고요. 네. 카페 지기들 이름 보면요. 개실장, 뭐 101, 뭐 네. 개총수, 개술, 뭐 자기들이 다 개라고 스스로 지금 개에 지금 비유하는 아주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도 아깝습니다. 개도 아깝습니다. 네. 차라리 개는 귀엽기라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개국본 카페도 제가 싹 보고 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 그동안 15채가량 집회를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언론에 나름대로 대서특필된 만큼 이 무대가 꽤 컸어요. 나름대로 상당한 규모의 이제 집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났는 거냐? 네. 사실 이 개국본이 생기는 과정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국 수호 후 집회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성원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후원금을 받았던 건데 당시에 그 개국본 간부 김모 씨의 개인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앞서 보여드린 이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제 공지를 하고 계좌를 공지해서 뭐 월 회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다라는 명목을 해가지고 이제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실제로 이 지지자들은 누구누구 이름으로 몇 년치 회비를 그냥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돈 많고 쓰시라 해가지고 돈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줄줄이 이제 후원을 해줬는데 진짜 좌파가 돈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또 생각나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단기간 사이에 2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20억 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를 위해서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되니까 조국 장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에서 우리가 집회를 열어야 된다. 우리 돈 모아서 집회하자. 모은 돈이 20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네. 사실 뭐 지난날 그 조국 백서 나흘 만에 3억인가를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 조국 수호 집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후원금이 모금되었고 실제로 이 개국본이 이제 처음에는 규모 집회가 작아지다가 네. 나중에 9월 28일쯤부터 해가지고는 이 집회 규모가 나름 좀 커졌거든요. 네. 뭐 광주에서 올라오고 뭐해서 난리가 나니까 네. 그때부터는 그들 주장입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은 그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억씩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근데 워낙에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돈 걱정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냐? 10월 9일 서대문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개국본 이 간부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 계좌를 통해서 이제 후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다가 4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내가 당했다. 즉 본인이 그 개국본으로 해가지고 모은 후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주장은 이랬어요. 5억 원 가량이 들어있다. 지금 계좌에 네. 5억 원 가량이 이제 남아 있는데 내가 그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그중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지금 송금을 해버린 상황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본인 개인 계좌가 아니잖아요. 개인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명의가만 본인일 뿐이지 이건 엄연히 다른 시민들의 돈이 모여서 만들어진 후원금이에요. 네. 후원 계좌예요. 네. 근데 속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거를 다른 계좌로 홀라당 넘길 수가 있습니까? 공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원 여기다 써라라고 이제 후원금을 보내줬고 정말 명백히 그 후원에 관련된 돈은 정말 지폐에다만 써야 되는 돈이고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의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데 계좌를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설령 보이스피싱을 당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사기를 당한 거라고 뭐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옮겨야 된다고 라고 피싱 전화가 오더라도 돈을 옮길지 안 옮길지는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네. 지도부들이랑 나 지금 이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지금 피싱 당했다고 한다 사기 당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돈을 옮기라고 한다 어떻게 네. 하죠? 라고 상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자기가 송금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내 돈인 것 마냥 이렇게 썼다는 좀 의혹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댓글에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거 진짜 보이스피싱은 맞을까?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혹시 무언가 어떻게 보면 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의혹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네.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네. 실제로 경찰 관계자가 지금 이 피싱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신고를 받고 계좌를 즉시 동결했으나 이미 송금액 중에 상당 금액이 빠져나간 상태더라. 5개월간 수사했으나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범인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가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은 이게 외국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외국을 통해서 돈이 빼돌려지거나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 기간이 꽤 걸린다. 최대한 추적 중에 있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지금 그 4억 원이라는 거금이 날아간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피싱과 관련해서 어떠한 진척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피싱을 당했으면은 네. 뭐 그들은 지금 피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했으면 공개해야 되잖아요. 네. 회원들한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네. 실토를 된데 이걸 또 그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숨기지? 이거는 상식인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제가 동호회에서 회장을 할 때 총무도 겸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드러내지 않는 게 공금 유용이고 횡령 아닙니까? 네. 자,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숨긴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이후에 방송을 했는데 네. 10월 16일 보이스피싱 신고를 10월 9일 날 했죠. 네. 그런데 그걸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가 10월 16일 날 이 시사타파 유튜브 TV를 통해서 네. 회비 정산 방송을 합니다. 그 개국본 회비와 관련돼서 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발표하는 방송을 한 건데 네. 당시에 진행자이자 개국본 대표인 이종원 씨 그리고 조국 백서의 저자로 유명한 김남국 변호사가 함께 출연해서 이제 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잘 되고 있다. 제가 지금 참고로 표시한 거는 네.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서 경기 단원 을로 지금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공천 받았죠. 네, 참고로 민주당. 지금 이 네. 인물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라는 걸 제가 상기시키고자 한번 언급한 거고요. 네. 이들이 지금 이날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냐? 회비를 투명하게 썼다. 투명하게 썼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집회 운영하고, 그러니까 집회한데 뭐 차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썼다라고 주장했는데 왜 그 와중에 이미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안 했을까? 집회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상하고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사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9일 날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4억 원을 어디로 계좌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뒤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회비를 투명하게 썼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참 이게 참
보통 이렇게 뭔가 차질이 생기면 특히 후원금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면 여러분들 정말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바람으로 좀 4억 원이 좀 어디 갔습니다. 네, 저희가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한마디 언급쯤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네. 빨리 고백을 할수록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걸 끝까지 숨겼다는 것인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10월 16일 날 이렇게 방송해 놓고 10월 29일 날은 카페에다가 공지됐습니다. 네. 12차 촛불문화제, 그 조국 수호 집회겠죠? 예. 그 이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우리가 지금 공금을 이렇게 운영했다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 이거 감사 보고서 나오니까 그거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후원금 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해놓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언급 안 됐다. 앞서 저희 이주익 기자께서 자세하게 잘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그 시간 순서거든요. 네. 9일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네. 여태 언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10월 14일 조국은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16일 날 우리 회비 지금 투명하게 쓰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10월 19일 날은 감사 보고서 공개한다 해놓고 공개 안 하는 즉 회비를 투명하게 썼다고 했지만 네. 보이스피싱 사실을 숨겼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은 네. 이것은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수상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 사안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10월 13일 날 조국 장관직 사태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냐. 사실 조국 장관 사태를 전후로 이 조국 수호 집회의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네. 조국 수호 집회가 한참 피크를 달리다가 물론 한 줌도 안 된 세력이었지만 피크를 달리다가 조국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로 이 집회의 규모가 많이 약화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집회의 어떤 경비 자체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는 집회에 지금 회비 잘 쓰고 있어 라고 말을 했고 그 사이에 돈은 사라져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방송 보고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는 것 같아서 월 회의를 꼬박꼬박 냈던 건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니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그 조국 장관 지지하고 또 검찰개혁 바라는 취지에서 내가 낸 후원금이었던 건데 집회가 끝난 뒤로 어떻게 이 돈이 쓰여졌는지 이거 지금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내부에 지금 성토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네. 실제로 이 후원금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서 20억 원 가량을 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요. 지금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 장소에서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는 경우에는 지자체라던가 행안부에다가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등록하지 않고 또 그냥 한 거죠. 근데 네. 이게 불법입니다. 기부를 받는 단체라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1,000만 원 이상 모집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얼마 모았어요? 20억을 모았잖아. 이거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참 과정 자체가 애초에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지금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집회를 위해서 돈을 모았다고 했지만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이 또 사라졌잖아요. 네. 그 돈이 진짜 어떻게 사라진 건지도 모르는 경우인데 만약에 그 받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쓸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집회를 위해서 쓰인다라는 그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경우가 발견된다면 이건 사기죄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즉 여러모로 지금 불법의 정황이 지금 농후한 상황인 거고요. 이런 지금 정황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 개국본 측에서 부랴부랴 올해 1월 3일이 되어서야 서울시에다가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단법인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5일부터는 기존의 그 간부 김 씨의 계좌가 아니라 법인 계좌를 따로 팠습니다. 사단법인 계좌를 따로 파서 그걸 통해서 이제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것도 수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김 씨 계좌가 보이스피싱 당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보이스피싱 당한 계좌 겁나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계좌를? 그렇죠. 근데 2월 5일이 되어서야지 법인 계좌를 썼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뒤로도 계속 김 씨 계좌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정말 무슨 내 아이디 무슨 뭐 인터넷 그 뭐 네이버라든지 좀 이런 포털 사이트에 뭐 비밀번호만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털려도 좀 불안해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4억 원이라는 그 거액의 그 돈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계좌가 여태까지 쓰였고 한 4달 정도가 지나서야
그 계좌 이외에 그 법인 계좌를 등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이 김 씨의 계좌를 계속 쓸 수가 있냐고요. 물론, 뭐 그 중간에 뭐 다른 계좌, 그러니까 김 씨의 또 다른 계좌를 쓴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이스피싱을 10월에 당했는데, 그리고 한 3달가량 동안 계속해서 법인 계좌를 팔 생각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계좌를 썼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요. 이 보이스피싱 당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이원종 대표가 해명을 하는데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네. 이 이원종 대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범인이 계좌 관리자였던 김모 씨에게 정말 치밀하게 접근했더라. 그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경찰이다. 방금 백화점에서 신용카드로 얼마 썼지 않느냐? 라고 물은 다음에 네. 당연히 그쪽에서는 난 백화점에서 쓴 거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럼 계좌 털린 겁니다. 지금 당신 보이스피싱 당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뭐 사기를 당한 겁니다. 뭐 카드 복제를 당한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놀래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좌를 수사 의뢰하려면 돈을 옮겨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계좌는 지금 뭔가 범죄에 연루된 계좌 같다. 네. 근데 이걸 수사하려면 지금 여기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돈을 옮겨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일회용 OTP 번호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했다. 근데 나도 처음에 이해 안 됐지만은 네. 정신적으로 순간 잃는다고 하더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혼이 나가서 그런 짓을 하게 된다더라. 이런 해명을 한대요. 자, 누누이 말씀드린대요. 이거 개인 계좌 아니에요. 명의는 개인 명인데 이거는 수많은 후원자들의 돈을 받은 계좌였습니다. 네. 만약에 설령 경찰이 전화해가지고 이 계좌 지금 사기에 연루된 것 같은데요.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요. 돈 옮기셔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최소한 윗사람한테 말은 하고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사기당했다고 경찰에 전화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돈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대표님 계좌로 제가 돈을 옮겨놔야 될까요? 뭐 이런 조치를 취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회용 OTP 번호 불러줘가지고 했다? 넘겨줬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정말 이런 짓을 했다면요. 이건 진짜 무지한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요, 그 왜 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을 해요. 네. 아니, 왜냐면 피싱을 당했는데 방송에 당한 그런 언급은 안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스 피싱 수사가 끝난 뒤에 알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수사 다 끝나고 경과가 나오면 그때 알리려고 했지 내가 일부러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나 일부러 감춘 거 아니야. 라고 변명하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수사 중이더라도 일단 지금 후원자의 돈이 날아갔잖아요. 네. 날아간 거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죠. 날아간 건 사실이니까. 날아간 거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백은 해야 되는 건데 네. 수사 나중에 다 끝나면 말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고요. 네. 근데요. 같이 출연했던 김남국 변호사도 이제 언론과 통화를 했는데 네. 이 주장이 더 웃겨요. 뭐라 그러던가요? 저는 제 언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네.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 알고 있었냐? 네. 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고도 계좌 검증 방송을 진행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은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알고도 방송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국어국문학과 전공했는데 그러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문장을 저희가 반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보이스피싱 당한 건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걸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역대급 개변 아닙니까? 이런 거네요. 자, 제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송하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뭐 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네. 변호사라고는 이게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이거 충격적인 이 언어력인 건데요. 자,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네. 지금 이 조국 수호 집회를 주장하던 이 개국본이 결국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진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미명하에 어떠한 술수가 있었는 건지 그런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데 지금 이런 현황에 대해서 나 확인해 줄 수 없는데? 라고 지금 둘러대는 이 모습. 이런 사람들을 또 공천한다고 지금 뽑고 있는 게 또 민주당의 이 집권 수준 아닙니까? 네. 결국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얼마나 저열하고 참
수준이 낮은지 여기에 네.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러한 추한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겠냐? 정말 총선 때 이러한 것들 다 싸그리 쓸어내고 또 지금 이 4억 원의 추처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확한 수사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제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보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계좌 하나 관리도 못하는데 무슨 조국을 수호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계좌가 털린 건지 상당히 많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점들이 많은데요. 저희 신의 한 수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요. 영상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실된 방송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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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